80세가 되어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젊음은 나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진짜 젊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여러분, 혹시 지금 60대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노년의 행복한 삶을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하버드 노년학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 1000명 중 73%가 가장 후회되는 시기로 60대를 꼽았습니다. 젊지도 그렇다고 늙지도 않은 그 시기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았던 걸 가장 크게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후회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건강관리, 재정계획, 그리고 관계의 단절. 이 세 가지를 소홀히 한 탓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60대 중반까진 늘 이렇게 말했죠. 아직 괜찮아. 나중에 하면 되지. 그 나중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도봉구에 사는 80세 이종만입니다. 4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했고 퇴직 후엔 편히 살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길더군요. 퇴직 첫 해엔 하루하루가 여유로웠습니다. 친구들과 등산도 하고 부부 동반 모임에도 나가고 손주들과 놀며 웃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건강이 서서히 무너지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내 안의 활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때야 알았습니다. 젊을 때는 돈으로 시간을 사지만 나이 들면 시간이 돈보다 귀하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요. 건강, 관계, 재정. 이 세 가지는 60대에 반드시 붙잡아야 할 인생의 축입니다. 80세인 지금 제가 만약 60대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놓치지 않을 단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 30분 걷는 일, 한 달에 한 번 건강검진 받는 일, 한 사람에게라도 먼저 안부를 묻는 일, 그리고 돈이 아닌 시간을 투자하는 일. 이 모든 게 늦지 않았을 때 시작해야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단순히 후회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실수와 깨달음을 통해 여러분이 지금 바로 바꿀 수 있는 선택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교과서적인 조언이 아니라 실제 80대 노인 1000명의 삶을 바탕으로 정리한 진짜 인생의 데이터입니다. 여러분의 60대는 끝이 아니라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70대의 건강이, 80대의 행복이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5가지 인생 전략입니다. 그 첫 번째는 건강관리, 두 번째는 재정의 지혜, 세 번째는 관계의 회복, 네 번째는 지속적인 학습, 그리고 마지막은 삶의 의미 찾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꿔놓을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건강관리입니다. 60대에 내가 놓쳤던 단 한 가지, 그것이 80세의 나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80세가 된 지금 제가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은 건강입니다. 그 어떤 돈보다, 명예보다 건강이야말로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60대 중반까지만 해도 저는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몸이 좀 아파도 괜찮겠지, 며칠 쉬면 낫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70이 넘어가자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기 힘들고 손끝이 저려 젓가락질이 버겁고 밤마다 쑤시는 허리 통증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60대에 괜찮다는 착각이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서울 송파구에 사는 80세 이종만입니다. 한때는 마라톤 동호회 회원이었고 주말마다 산에 오르며 나는 아직 젊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겨울 아침 평소처럼 등산을 하던 중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에 실려가 보니 고혈압과 심장질환이 이미 진행 중이었죠.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남은 인생은
병원과 함께 보내야 할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멍했습니다. 그동안 건강을 당연한 것으로만 여겼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60대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아파트 옆집에 사는 정명자 할머니는 저보다 3살 위입니다. 그분은 68세 때부터 매일 아침 공원을 3바퀴 걷습니다. 지금 83세인 그녀는 여전히 혼자 장을 보고 버스 타고 손주를 돌보러 다닙니다. 반면 저는 택시 타고 병원 다니는 게 유일한 외출입니다. 정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은 운동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꾸준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할 수 있었던 일이었으니까요. 식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입맛대로 먹던 짠 음식, 자극적인 반찬들이 결국 제 혈관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음식의 짠맛이 아니라 내 삶이 서서히 짜지고 있었다는 걸요. 제 친구 안성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60세 이후부터 싱겁게 먹고 술 대신 미지근한 물을 마셨습니다. 처음엔 밍밍하다고 했지만 지금 82세인 그는 여전히 하루 만보를 걷습니다. 반면 저는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한 움큼씩 먹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하루 30분이라도 반드시 걸었을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건강을 지켰을 겁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을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저는 아들의 사업 실패로 3년을 마음앓이 했습니다. 괜찮은 척했지만 그때 생긴 불면증은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힙니다. 그때 전문가의 상담을 받았더라면, 그때 한 번이라도 제 마음을 돌봤더라면 지금의 저는 훨씬 건강했을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도 남에게 맡길 수도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세요. 걷기 30분, 물 1리터, 그리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한마디. 이 3가지만 꾸준히 지키면 80세의 당신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건강은 기적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당신의 70대와 80대를 결정합니다. 돈이 많다고 안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퇴직 후 퇴직금과 연금이 있으니 노후는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게 제 인생 2번째 큰 착각이었습니다. 60대 중반 저는 친구들과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돈은 벌 만큼 벌었잖아. 하지만 그건 돈을 벌었다는 착각이지 돈을 지켰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70대가 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비가 늘어나고 생활비는 물가 상승으로 2배가 되었습니다. 연금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늘어가니 통장은 눈 깜짝할 사이에 비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습관이었습니다. 젊을 때처럼 내가 낼 개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멈추지 못했죠. 결국 74세가 되었을 땐 저축은 바닥나고 빚이 남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60대의 소비 습관이 80세의 존엄을 결정한다는 걸요. 저의 친구 박도현 씨는 저와 반대였습니다. 그는 58세에 이미 노후 계획표를 써두었죠. 월 지출 200, 투자 비율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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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활비, 의료비, 투자금, 그리고 여유자금으로 나눠 단 10년 동안 꾸준히 지켰습니다. 지금 83세인 박 씨는 매달 투자 배당금과 국민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합니다. 손주들 용돈도 주고 매년 한 번은 부부 여행을 갑니다. 그의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돈은 나를 위해 써야지 남의 눈 때문에 쓰면 결국 남는 게 없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지난날의 낭비가 떠올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한때 가족에게 주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딸의 집 장만할 때 당연히 부모가 도와야 한다고 믿었죠.
그 결과 제 노후 자금의 절반이 자녀의 보증과 대출로 사라졌습니다. 그땐 효도는 나중에 돌아오겠지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고 저는 빚을 갚느라 내 인생을 잃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자녀 사랑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걸요. 우리 동네에 사는 오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70세에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살 거야. 그 말을 실천하듯 그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그 나이에 하며 말렸지만 지금 84세인 그녀는 매달 100만 원의 수입으로 스스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셨죠. 돈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버는 돈이 가장 값지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만약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첫째, 수입보다 지출을 먼저 점검합니다. 한 달 동안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적어보세요. 눈으로 보면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는 분산하고 감정은 배제합니다. 한쪽에 몰아넣는 순간 불안이 시작됩니다. 적립식 펀드, 채권, 예금, 그리고 안정적인 부동산으로 천천히 꾸준히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보험은 늦어도 들어야 합니다. 저는 60대에 이제 늦었어라며 외면했지만 친구 박정혜 씨는 62세에 장기요양보험을 들었습니다. 78세에 넘어져서 장기간 요양을 받았는데 의료비의 70%를 보험이 해결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그때의 결정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돈은 우리가 평생 쫓지만 결국 남는 건 돈이 아니라 돈을 쓰는 지혜입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돈의 방향이 바를 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60대의 현명한 재정 계획은 80세의 존엄과 평온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이제 저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작게 벌더라도 내 힘으로 버는 인생이 훨씬 당당합니다. 돈은 결국 나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니까요. 80세의 지금 제 곁에 남은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집 전화가 울리지 않는 날이 더 많고 문 앞에 신문이 쌓이는 걸 보며 이젠 찾아올 사람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문득 웃음이 나옵니다.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돈도 명예도 물건도 다 사라져도 사람은 남아야 한다는 것을요. 60대의 저는 관계를 너무 쉽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연락하지 뭐. 다들 바쁘잖아. 그런 말로 연락을 미뤘죠. 그 나중이 영영 오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 한 구석에 앉아 한참 울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 제 번호가 저장돼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슬플 줄 몰랐습니다. 살아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잘 지내냐는 말을 건넸다면 그 후에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60대에 바쁘다는 이유로 인간관계를 뒤로 미뤄두면 70대에는 외로움이, 80대에는 고립이 찾아옵니다. 이건 제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노년센터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65%가 가장 외로운 시기는 지금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 중 절반 이상이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제 친구 중 한 명, 남양주에 사는 82세 최문석 씨는 다릅니다. 그는 60대 초반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때부터 홀로 지내며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탁구 동호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 그의 집에는 늘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탁구 친구, 교회 지인, 동네 주민들. 그는 늘 웃으며 말합니다. 건강은 운동으로 지키고 외로움은 사람으로 지키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해집니다. 저는 반대로 살았습니다. 퇴직 후 집에만 머물며 TV와 뉴스가 유일한 대화 상대였습니다. 자녀들에게 연락하려 해도 아빠,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닫게 했죠. 이제는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압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기댈 때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부모가 내려놓을 때 자식은 마음을 엽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내 인생 열심히 살아라. 나는 내 인생을 즐길 테니까. 그렇게 말한 뒤로 우리의 대화는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인간관계는 나이 들어서 맺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동네 김선옥 할머니는 72세에 지역 복지관의 뜨개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친구 5명을 사귀었죠. 지금 그들은 매주 만나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도 마음은 자랍니다. 친구는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그 말처럼 관계는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70대 중반에 깨달은 또 한 가지는 듣는 힘이 관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젊을 땐 늘 조언하려 들고 가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진짜 현명한 사람은 묻고 들어주는 사람이더군요. 70대 후반의 한 이웃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말을 줄이면 인연이 자라고 들어주면 관계가 깊어진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이제 남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람들이 제 곁에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는 나무와 같습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메말라 죽지만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다시 새잎이 납니다. 60대 때의 무관심은 80세의 외로움이 되고 60대의 따뜻한 한마디는 80세의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떠오르는 한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해보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당신 생각이 났어요.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열어줄 겁니다. 80세의 지금 제 하루는 여전히 배움으로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눈을 뜨면 먼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고 점심 무렵에는 복지관에서 열린 강좌에 참여합니다. 젊은 강사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문득 웃음이 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하던 예전에 내가 떠올라서요. 60대의 저는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늦었지. 머리도 굳었는데 뭘 하겠어. 그 말이 제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때의 게으름이 지금의 후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남아도 공부할 마음이 없었고 젊은 세대와의 대화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세상이 변해가는데 저는 멈춰 있었던 거죠. 그 결과 세상과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반면 제 친구 권희정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67세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헐로 한마디도 버벅였지만 매일 30분씩 꾸준히 공부한 결과 지금 82세인 그는 외국인 손주와 영상통화를 합니다. 그의 눈빛은 젊은 사람보다 더 반짝입니다. 그가 제게 했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마음이 늙지 않아. 그 말이 얼마나 진리인지 이제야 압니다. 배움은 머리를 위한 게 아니라 마음을 젊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김선자 할머니는 70세에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처음엔 선 하나 긋기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자신의 그림으로 작은 전시회를 엽니다. 그림을 그리며 우울증이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물감이 번지듯 내 마음도 풀려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배움은 치료이자 위로구나. 저도 늦게나마 다시 시작했습니다. 75세에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헷갈렸지만 이젠 해 질 무렵에 바다를 찍으며 오늘 참 아름다웠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넵니다. 그 한마디가 제 하루를 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배움은 나를 세상과 다시 이어주는 달이라는 걸요. 새로운 걸 배우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순환입니다. 명리학에서도 말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생명을 살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이란 마음에 물을 흐르게 하는 힘입니다. 그 흐름이 멈추지 않을 때 기운이 돌고 복이 돌아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노년의 배움은 젊은 날의 성공보다 값지다.
그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책 한 권, 산책 중 듣는 강의, 손으로 써보는 글 한 줄. 그게 바로 인생을 젊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으로 늙는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앞으로 향하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아직도 봄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60대, 70대, 80대라 해도 새로 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즐거운 출발이라고 남겨주세요. 내일부터 달라지는 길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미래의 당신이 오늘의 선택에 고마워할 겁니다.